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 경제 소식을 전해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 분이 직접 추천해주신 중국 음식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은요, 그래서 좀 다른 걸 추천받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 이곳만큼은 직접 가서 봐야 한다라고 될 만한 중국의 관광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에 갔을 때 그 임시정부청사 근처에 있는 신천지라고 있어요. 이게 종교 이름에서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가 약간 유럽풍으로 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네. 카페 예쁜 데도 많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요? 천지를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 천지 말고요. 중국에 네. 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백두산 천지를 천지라 생각하지 않고 저 실크로드의 끝에 가면 그 신장 우르무치의 천산산맥이라고 있어요. 그 천산산맥의 꼭대기에 천상천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은 천산산맥에 있는 천지를 천지라고 생각을 해요. 봄, 이때 가보면 아주 경치가 절경입니다. 네, 신천지랑 천지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숫자로 말하다 첫 번째 코너 숫자로 알아보는 최신 중국 경제 뉴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무비자 입국자가 자그만치 500만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00만이라는 숫자가 물론 크기는 크지만요. 중국 치고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24년 3분기만 통계낸 수치입니다. 아, 기간이 정해져 있었군요. 어쩐지. 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24년 3분기 출입국자 수가 1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는 이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30.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자 수치보다는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중국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보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쓰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기간 동안 중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818만 6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한 48.8%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무비자 입국자는 48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8.6%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500만 명 정도가 무비자로 입국을 했네요. 이 많은 인원이 중국에서 돈을 쓰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로서는 사실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네, 숫자로 알아보는 최신 중국 경제 뉴스 다음 소식은 뭘까요? 요즘 중국 하면은 전기차를 비롯한 시너지 차량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연간 생산량이 자그마치 1,0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1,000만 대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1,000만 대가 돌파했다라는 거는 중국이 세계 최초라고 해요. 그렇다면 중국은 몇십 년 전부터 쭉 매년 이렇게 많은 신에너지 차량을 생산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 판매량이 통계 시스템에 들어온 건 2013년부터인데요. 이땐 생산량이 18,00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 100만 대 언제쯤 도달한 건가요? 네, 연간 생산량이 2018년에 100만 대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2022년에는 5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중순에 1,000만 대를 넘어섰으니까요. 아직은 집계는 안 됐지만 2024년 연말까지로 계산해 본다면 한 1,200만 대 정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 신에너지차 산업은 중국이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하면 그래서 좋을까요? 이미 전기차에서는 중국이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지금 먹었고요. 네. 기술이나 제품의 생산 여기서도 이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68%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품 여기서부터 이제 완제품까지 생태계를 갖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튬 배터리를 쓰다가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뭐 500km 이상 못 가게 되는 뭐 그런 이제 그 충전 용량의 제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커졌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리튬이라는 것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 이제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소금에서 리튬을 뽑게 되는데 바닷물에서 이제 소금을 뽑는 이 나트륨 리튬 이것을 이제 뽑아내는 기술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승부처가 이제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트륨 리튬에서는 중국이 기술이나 뭐 이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전고체에서는 아직도 한국이나 뭐 중국 둘 사이에서 승부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게 시장을 이제 선두를 가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잖아요.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나라가 좀 승부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숫자 키워드 차이납니다. 오늘의 키워드 숫자는 뭘까요? 바로 10입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유율 10%입니다. 오, 점유율이 10%다. 만약에 이 기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느낌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이라도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차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브콜을 보낸다라. 그렇다면 중국차 업체 측에 뭐 어떤 좋은 거, 당근 같은 걸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차를 공동 개발한다거나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공장을 내준다거나 또는 한국 내 중국 업체 배터리 조립 공장 설립을 추진해 주기도 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도 합니다. 너무 많은 분야를 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국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는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다가 최근에 10% 안팎으로 줄어든 중견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자동차는 5개 회사인데 그중에서 빅2, 현대자동차하고 기땡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이제 최근에 영업력의 문제, 생산력의 문제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회에서 생산 캐파나 어떻게 보면 생산력을 보완하려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남은 3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런 방법을 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일단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차의 힘을 빌려서 신차를 개발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또 이 시장에서 점유율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50만 대, 60만 대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캐파가 돼야만이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국의 지금 상위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3개 업체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차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분야에서도 선두 업체를 따라가기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 이런 것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중견 업체들이긴 하지만 자기 연구 개발하고 생산 캐파 갖고서는 이게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가진 중국 업체들에게 이제 OEM 생산이든지 합작 생산 같은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협력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그래도 최근의 상황은 과거만큼 그렇게 막 거부감이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중국 업체에 협업을 해서 뭔가 결과가 좋게 나온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네. 같이 협력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네. 있는데요. 르땡코리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지땡자동차 그룹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2024년 하반기에 신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성과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내놓은 신차가 판매량 면에서는 경쟁 차종에서 네. 기땡자동차의 소렌땅, 현땡자동차의 산타땡의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이것이 3위긴 하지만 판매량이 엄청 증가한 3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도 3위지만 네. 아마 판매 수량으로 보면 앞선 두 개 이제 모델을 굉장히 빨리 싹 추격한 수치라고 합니다. 오, 굉장히 빠르게 또 추격을 했네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중국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했다는 것도 잘 모를 테고요. 또 중국과 협업한 차를 더 뭐 좋게 보는 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이게 많이 팔리게 된 걸까요? 뭐 가격적인 면이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 또 그만큼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차량 가격이 중요합니다. 르땡 자동차가 이번에 중국 업체랑 협력을 해서 내놓은 차량이 경쟁차보다 차량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는데요. 물론 중국이랑 함께 만든 차라는 인식 때문에 우려는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매력의 우위가 조금 더 높아져서 차가 많이 팔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업체들과 협업을 해야 될지 아닐지 또 혹은 어떤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뭐 과거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자동차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생활 필수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고급의 차종을 제외하고서는 필수품은 가성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회사하고 협력은 뭐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사실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방안에서 어떻게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할지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 키워드 차이다. 다음 숫자 키워드는 뭘까요? 네, 2년, 2조 원, 해발 1000m입니다. 사실 2년 이전까지 좀 헷갈렸거든요. 네. 그런데 해발 1000m라고 하니까 대충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해발 1000m면 비행기가 다니는 높이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산높이라고 하기엔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뭐 드론, 뭐 그러니까 뭐 저고도 경제 이런 거랑 관련된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저고도 경제 추진을 위해서 2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맞추고도 참 신기합니다. 어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중국 남부지방에는 유명한 기술 중심의 도시가 있는데요. 선전 혹은 침천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선전이라는 도시에서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년 동안 12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3,3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조 3,325억 원이면 굉장히 좀 큰 숫자 같기도 한데 앞서 사실 소개를 해주실 때는 딱 잘라서 2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네요. 아니 또 저고도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2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저고도 경제는 해발 1000m 이하의 공간에서의 유인, 무인의 이제 비행 활동을 일컫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좀 이해를 해보자면 저고도 경제는 작은 크기의 드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커다란 드론 혹은 뭐 물건도 나를 수 있는 드론 등을 활용한 경제 활동을 말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고도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전시에서는 2026년까지 1,200개 이착륙 플랫폼을 건설해서 여행이나 뭐 물류 아니면 지역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날아다니는 택시나 물건을 싣고 다니는 드론 혹은 개인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더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비행 택시, 배송용 드론 분야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전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200억 위안을 저고도 경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요. 네, 앞서는 2026년까지 2년 동안 120억 위안, 그러니까 2조 3,3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20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입한다라고 하니까 2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4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고도 경제 이걸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뭐 진짜 정말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2024년 중순까지 선전시는 249개 이착륙 시설을 건설했다고 하고요. 또 계속해서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이제 저고도 경제 쪽을 다른 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저고도 경제는 이 날아다니는 핸드폰 네. 이렇게 이제 어.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 소비 국가고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지금 1년에 3천만 대를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핸드폰 사용자, 자동차 사용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날아다니는 그 핸드폰 이제 이걸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룸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 비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발전을 못하냐?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이제 이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늘을 함부로 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궤도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항공로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안보 문제라든지 이제 보안 문제에서 중국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굉장히 빨리 클 수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가 폭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류는 뭐 대도시 도심 지역은 이제 차량 배송이 가능하지만 이제 중국은 아직도 도시화율이 6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5, 6억 명의 인구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빠른 배송을 하려고 하면 산악 지방이나 뭐 이런 데들도 드론 배송이면 이제 빠른 속도로 이 물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천이 시범 지역 네. 이렇게 갖고 중국은 모든 정책을 할 때 보면 점선면으로 합니다. 먼저 한 개의 점에서 네. 성공을 하면 나머지 세 개의 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네. 그럼 삼각형이 되면 그 전체를 해서 면으로 해보는 어. 거죠.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는 그 모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심천 같은 경우 바로 점선면 모델의 첫 번째 단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경제에 정말로 진심이었네요. 중국은 이미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적어도 경제와 관련된 이착륙 시설이 없기도 하고요. 또 경제에 관한 개념이나 또 관심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로선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중국처럼 그렇게 풀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대세가 운송수단으로서의 그 적응 것보다는 통신수단으로서의 이제 이걸로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것은 V2X, 세상의 모든 것은 핸드폰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자동차로 연결하다가 이제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로 연결하는 네. 이제 그것이 뭐 신기술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술을 이제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이 기술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 아직도 저공 경제에 눈도 못 뜬 많은 나라들이 네. 마치 핸드폰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처럼 엄청난 시장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개발하고 할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또 이게 연공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만이 이 이제 적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그런 안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연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 기술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또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경제 우리도 잘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보는 중국 경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집중 분석 이 숫자에 주목하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숫자를 통해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숫자는 바로 4입니다. 4. 알 것 같아요. 중국이 세계에서 4. 그러니까 네 번째로 넓은 나라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물론 중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해드릴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이외에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국이 그러면 중국의 4위 무역 대상국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4라는 숫자가 사실 뭐 높다면 높지만 그렇다고 엄청 더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 우리가 4위라고 하지만 중국 전체 그 무역
무역 비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5%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낮고 과거에 이제 중국과 관계에서 우리가 93년에는 우리의 수출이 우리 GDP가 중국의 83%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GDP의 10분의 1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중이 같이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3C 산업입니다. 네. C자 세계 산업.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세상은 제조 시대에는 석유가 없으면 안 되는 시장에서 지금은 칩, 반도체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장인데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는 것도 기술 전쟁의 핵심 본질은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생산하는 공장이 없고요. 중국은 공장은 많지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공장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다가 한국을 이제 파트너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한테 대규모 보조금을 줄 테니까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할 정도로 한국의 이제 위상이 높아져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처럼 반도체에서 봉쇄가 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뒤지게 되죠. 물론 14억의 인구가 세계 GDP 2위 나라가 마음먹고 반도체 개발을 하자면 시간이 문제지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시간이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파트너가 되고, 중국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은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협력을 하는 대상으로 네. 이제 바뀐 것이 있고요. 두 번째 C는 바로 클린테크입니다. 지금 중국은 전기차를 왜 그렇게 이제 발전시키냐는 부분도 결국은 심각한 대기 오염, 네. 그리고 중국은 40년 이제 공업화를 하면서 토질 오염, 네. 해양 오염, 뭐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들어왔고, 결국은 돈 벌면 뭐하냐, 이것이 이제 거기서 나는 농수산물을 먹고 나면 이제 병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환경 산업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한국은 이미 그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중국과 이 분야에서는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은 전기차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리튬이라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에 무한정으로 있을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이제 자동차에 쓰게 되면 이것은 뭐 CO2 발생할 수가 없는 좋은 여건이 되는데, 수소 자동차에서 한국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고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지막 C는 커런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돼 있냐면, 제조업은 40년, 50년 전에 떠났지만 여전히 중국이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금융이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달러를 다른 나라가 써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중국이 앞으로 가는 그림은 결국은 금융에서 이제 세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면 달러도 마찬가지로 위성 통화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써주는, 먼저 써주는 이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 유럽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게 아시아에서 그런 이제 기축 통화, 이제 국제 통화로 가려고 하면 같이 손잡고 갈 이제 국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아시아의 3대 경제권이고 세계 10대 경제권인 한국은 어떻게든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많이 작아진 건 분명하지만 네. 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중국이 지금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이 더 원하는 것이 더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위지만 그 세 가지 C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완전히 뭐 배제하거나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제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는 남미 경쟁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신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많이 이제 나왔긴 하지만,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2023년에 처음으로 수교에 의해 무역 적자가 났고 2024년에도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은 중국에서는 적자로 반전했지만 미국에서는 사상 최대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고 2023년, 2024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적자는 미국에서 흑자로 이제 보완이 되는데, 그게 주로 반도체하고 배터리, 전기차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이제는 중국은 우리의 OEM 공장이 아니라 중국은 중동처럼 다루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소재,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83%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되지 않는 순간에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수지 흑자도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중국을 과거에 우리 OEM 공장으로 보던 그런 관리 방식, 외교 방식에서 네. 이제는 원자재 공급국으로 중국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다룰 것이냐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고 또 인식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뭐 중국과의 무역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매 회차 지나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순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꼭 순위만이 중요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무역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이찐! 再见。